네,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에 대해서 정부와도 지자체 차원의 현황 파악, 지원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간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3년 전부터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국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김재열 대표님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앞서 우리가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고립 청년으로 부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대표님은 어떤 용어가 더 편하신지요? 사회적으로 그 형태로 봤을 때는 고립의 형태가 맞긴 맞는데 네네. 사실 고립이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연대 같은 경우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관점에서 은둔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은둔 외톨이 또 고립 은둔 외톨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코너에서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로 한번 방송을 해보고요. 먼저 이 한국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연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대는 2020년에 시작으로 현재 20여 개의 상담과 활동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장에서의 은둔형 외톨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정책적으로 지자체나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그 무차별, 폭행,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더 사회 문제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범죄와 은둔형 외톨이와의 연관성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유정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묻지마 혹은 무차별 폭행에 대해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그것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연대 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의 대표이자 활동가로서 은둔형 외톨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걸 아주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와 반대로 집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 은둔형 외톨이들은 나오고 싶어도 밖으로 나올 에너지가 없습니다. 예. 힘을 쥐어짜서 나오더라도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은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자신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어떤 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무만감. 무만감이 자기 확신처럼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또 나오더라도 안전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보았을 때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기 위해서 계획을 짠다? 혹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 나간다는 것은 보통의 은둔형 외톨이가 가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만한 에너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직접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이렇게 네. 사회생활을 하는 일반인들과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저희 기관에서 도봉구에서 7명의 활동가와 7명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만남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은둔형 외톨이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낮은 자존감, 그 자존감을 통해서 타인의 눈치를 보고 가벼운 말이나 농담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민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로 숨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다시 무기력에 빠질 것 같다는 자신만의 신호가 느껴지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무책임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외부와의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런 면 때문에 좀 갇혀 지내면서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발현되거나 그러진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계속 집에 은둔하게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점차 그런 방법조차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 때문에 안전한 사람과 공간이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참 이 사회의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또 은둔형 외톨이를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우리 사회가 변해야 은둔형 외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지자체나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등에서 정책과 조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네. 첫 번째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면 많은 지자체나 정부는 청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 이 서비스는 예방이 아니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둔 성향이 있는 청소년기대부터 선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은둔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를 보면 상담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100명 가까운 은둔 외톨이를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친구와 사회관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가 대학 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나 청소년학, 상담학 전공의 또래 친구들과 매칭을 시켜줬는데 아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면서 사회 복귀 가능성도 높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